여러분,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 딱 찍혀 있으니까 이거 진짜 내 집이다 싶으시죠? 근데요,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를 갖고 있다는 건 이게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됐습니다. 내가 집주인이 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사실상 국가라는 엄청난 집주인한테 매달 돈을 내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지금의 상황을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죠. 내 자산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뭐랄까 나라에 보증금 내고 사는 반전세 세입자 같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 세금 월세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우리가 매년 내는 세금 있죠? 재산세, 그리고 좀 비싼 집이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내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값 올랐다고 건강보험료까지 막 폭탄처럼 오르거든요. 이 모든 걸 합쳐서 12로 한번 나눠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그냥 웬만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요, 매달 수십만 원, 진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나라의 월세처럼 내고 있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에요. 근데 진짜 좀 황당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집값이 10억 올랐다고 쳐봅시다. 그 돈 우리 통장에 현금으로 꽂힌 거 아니잖아요. 그쵸? 나는 그냥 똑같이 이 집에 살고 있을 뿐인데 나라는 갑자기 너 자산 가치 올랐네? 돈 내놔 이러는 거예요. 아직 팔지도 않아서 내 손에 들어오지도 않은 돈, 그러니까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게 사실상 세금이 아니라 그냥 여기 사는 죄로 내는 거주 벌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 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꼽히는 문제가 바로 철학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장도 모르고 사람 마음도 모르는 소위 네 가지가 없는 대책이라고까지 하는데요. 그 네 가지가 과연 뭘까요? 자,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기본적인 욕구 자체를 무시해요. 둘째, 대출받아서 내 집 마련하는 걸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탐욕으로만 본다는 거죠.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는 비판입니다. 셋째,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와요. 지금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예전에 다 그렇게 해서 자산 불렸을 거면서 이제 와서 사다리를 걷어 차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그림이 없어요. 그냥 일단 차부터 세우고 보자는 식의 급브레이크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하려고 했던 거랑 실제 시장에서 벌어진 일이 완전히 반대로 가거든요. 한번 보세요. 투기 잡겠다고 했죠? 결과는요? 세금 무서워서 집주인들이 집을 안 팔아요. 이게 바로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집값 안정시키겠다고요? 실거주 하라고 꽁꽁 묶어버리니까 시장에 나올 전월세가 사라져서 오히려 임대료가 폭등합니다. 공급 늘린다면서요? 온갖 규제로 묶어서 재개발, 재건축 다 멈춰섰잖아요. 의도와 결과가 완전히 따로 노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주택자 막 규제하니까 그럼 여러 채 버리고 제일 좋은 거 딱 하나만 남기자. 이게 바로 똘똘한 한 채 전략이었잖아요. 정말 시장의 똑똑한 대응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정부의 칼끝이 바로 그 똘똘한 한 채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82.5%. 와, 이게 다주택자가 집할 때 내야 할 수도 있는 양도세 최고 세율이에요. 쉽게 말해서 10억 남기고 팔면 8억 2,500만 원을 세금으로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팔고 싶으시겠어요? 당연히 안 팔죠. 이게 바로 시장의 매물이 씨가 마르는 매물 잠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팔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의 압박은 점점 더 진화해요. 처음엔 다주택자를 잡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1주택의 보유세를 엄청나게 올리고 심지어 너 그 집에 안 살아? 그럼 너도 투기꾼이야 하면서 세금 혜택을 싹 없애버립니다. 특히 덜정타가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이건 그냥 대놓고 너 그 집에 직접 들어가 살아 라고 명령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세 끼고 집 사는 소위 갭 투자는 이제 꿈도 못 꾸게 된 거죠. 결국 이 모든 규제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내 집이긴 한데 쓰는 법은 내가 정해줄게, 이거예요. 정부가 당신이 어디에 살지를 정해주는 거죠. 무조건 실거주 하라고 하니까 집주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시장에 나올 전세나 월세 물량은 당연히 확 줄어버리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벌칙 같은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에이, 모르겠다 하고 다 팔고 전세 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죠.
해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이에요. 정부가 세금 월세로 내 돈을 뺏어간다면 우리는 진짜 월세를 만들어서 이걸 막아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핵심 전략입니다. 근데 왜 하필 상업용 부동산이냐고요? 이 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주거용 아파트는 종부세 폭탄 막기 딱 좋죠. 하지만 상가나 오피스는 주택이 아니니까 종부세 합산에서 빠져요. 그리고 대출 규제, 정말 숨막히는 DSR, LTV 이런 거에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파트는 이제 내 돈을 빨아가는 자산이 됐지만 상업용 부동산은 매달 꼬박꼬박 내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현금을 만들어내는 자산이라는 거죠. 자, 그럼 전략을 딱 4단계로 정리해 드릴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내 핵심 자산인 똘똘한 한 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둘째, 여유 자금이 생기면 이제 주택 말고 규제가 덜한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셋째, 여기서 안정적으로 진짜 월세, 즉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그 월세 받은 돈으로 내 똘똘한 한 채에 붙는 보유세를 내는 겁니다. 완벽하죠? 이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사는 내 집이 더 이상 순수한 자산이 아니에요. 매년 세금으로 돈만 잡아먹는 사실성의 부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막아줄, 현금을 벌어다주는 든든한 방패가 반드시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작년에 냈던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다 합치면 얼마였지? 그리고 내 지금 자산 포트폴리오가 이런 세금 월세 폭탄을 막아낼 수 있는 구조인가? 아니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막고만 있는 구조인가? 이 새로운 시대에 내 부동산이 진정한 자산인지 아니면 나를 올가매는 금융의 덫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